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소리를 질렀거든. 가장 보태가지고 한 20배는 더 좋았다. 그 여자친구 느낌 나지 않았어요? 발차기 한번 빵 하고 막. 근데 누가 나에게 아이돌 그룹 누구 좋아해? 그럼 나 이제 보냈더라고. 지금까지 계속 리뷰 몇 번 했잖아요. 이 앨범이 제일 좋았어요. 타이틀 바이럴은 타이틀 다운 곡이었어요. 옛날 보이그룹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 귀에 잘 들리고 훅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딱 따라하기 너무 쉽게. 멜로디 라인이 잘 들려요. 먼저 기타 비트가 굉장히 센데 이게 보컬 라인을 침범하지 않아요. 랩이 메인을 먹는 게 아니라 후렴을 잘 띄우는 역할을 해줘요. 이런 구성들이 옛날 느낌이다. 근데 굉장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확 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 노래들을 봤더니 그거랑 결이 조금은 달라요. 분위기가 약간 좀 더 어둡고 차분해진 느낌은 있더라고.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난 요네즈킨 씨 같기도 하고 음악을 조합하고 만들어내는 그 방식 자체가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그럴 수 같은데 있겠네요. 기존의 보넥도 음악하고 너무 달라서 솔직히 좋았어요. 이게 진짜 우리 색깔이다, 우리 색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전에 불렀던 노래가 훨씬 더 마음을 끌었어요. 잼이라든가 넥스트 미스테이크라든가 I Feel Good이라든가 One and Only라든가 빠른 비트에서도 엄청 맛깔나게 노래를 뽑아내는데 밀당이 있게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히트했던 싱글들만큼 귀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괜찮게 들었습니다. 바이럴. 멤버들의 이야기가 잘 녹아져 있는 곡들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구나. 시작부터 저는 좋아서 끝까지 너무 좋았어요. 쭉 여러 번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06070 그 소속 연습실 우편번호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깔리는 그 피아노 선율 하나만으로도 저는 끝났다고 감성. 봅니다. 타블로의 10곳 앨범 같은 그런 느낌도 너무 나면서. 좋더라고요. 아디오스, 보이그룹 다운. 이것이 내 청춘이야. 젊은 남성의 어떤 그 느낌이 확 느껴지면서 약간 그 오늘만 알러뷰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걸 쭉 들어보면 아디오스를 가장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똑똑똑이라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세대를 데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비트 있고 빠르고 막 이렇게 해도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맛깔나게 노래 잘 부르는 팀이구나. 기억해줘요가 참 좋았는데 우리 세대에게 G.O.D의 어머니께가 있었다면 젠지 세대에겐 보넥도의 기억해줘요가 있다. 가사가 이게 전 세대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사고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나조차 내가 싫은 날에도 당신을 사랑해줘요. 영원한 건 없다지만 어떻게 아이돌 음악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지? DJ로서 뭐 엄마 얘기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틀어주시면 아 무조건 들죠. 저는 무조건 들죠. 이제 어버이날 무조건 들고. 근데 누가 나에게 아이돌 그룹 누구 좋아해? 그럼 나 이제 보넥도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댄스가 아니네? 댄스가 아니어도 계속 들으면 은근히 신나요. 퍼포먼스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거나 그런 건 아닌데 깊이가 있네 이 노래. 약간 이게 윈드플라워 같은 노래랑 윈드플라워. 완전 비슷해요. 약간 그 서정적인 분위기와 어쿠스틱한 느낌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마음을 좀 끄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고베베 이후로 대중 아이돌 음악을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다음 막 힙도 그렇고 오히려 윈플 느낌의 약간 옛날 발라딕한 걸 해서 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꽃이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다시 꽃이 피어나더라.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12주년으로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게 깊이 있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마마무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정도 기량을 가진 보컬리스트들이 한 팀이다. 보컬 역량을 아주 잘 뽐낼 수 있는 곡을 가져온 것 같고 잘 들려요. 잘 들려. 맞아. 가사가 잘 들려요. 기교 많은 보컬이 치고 나가면 문별이 뒤에서 그걸 좀 잡아주면서 멋있게 노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문별이 랩하고 화사로 넘어가는데 둘 다 너무 다른 색깔로 잘하더라고요. 이 노래는 너무 랩이랑 착붙이 되고 멜로디를 타면서 약간 리드미컬한 랩이 이런 그냥 대중성을 띠면서 되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댄스 좀 댄스 하나 가야죠. 음오아이 같은 거를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어요. 맞아. 마마무만 할 수 있는 원색의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마마무가 어느샌가부터 너무 아련해졌어. 근데 그런 류가 무조건 있거든요. 마마무 앨범 보면 멤버들끼리 수다 떨면서 나왔던 멘트를 가지고 작사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뭐 1cm의 자존심이라든지 LIEC 근데 그 마마무가 보여주는 그 대담함이 있잖아요. 요즘에 다 약간 귀여운 노래들이 많고 그런 노래가 사실은 맞아. 좀 필요한데 여름 마마무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비티는 진짜 약간 동방신기 때 노래 듣는 것 같긴 해요. 막 미로틱 같은 주문. 도입부 자체가 너무 좋고 틀자마자 이렇게 약간 이목을 끄는 귀를 싹 감는. 그래비티 너무 신나더라고요. 러닝하면서 들어도 좋고 헬스장에서 들어도 좋고 다 좋은 곡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출근길 도로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월급이라는 그래비티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회사라는 그래비티도 괜찮게 느껴지는 느낌? 동방신기 시절부터 고음을 굉장히 잘 내고 파워가 있고 이런 보컬이었는데 이번 노래에서는 굉장히 중저음을 강조한 노래더라고요. 갑자기 왜 하우스 음악을 하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타이틀보다는 수록곡들이 가장 보태가지고 한 10배, 20배는 더 좋았다. 뮤지컬 넘버 같은 느낌이 전반적으로 있었어요. 음악 자체들이 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담아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기억의 숲과 그대 이별은 어떤가요? 그 두 곡이 이제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이어서 들으면서 오늘 운전하다 울었잖아요. 드라마 OST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은 곡 구성 자체가 심플하게 피아노가 주가 되고 어쿠스틱 기타 이렇게 연주 같은 거 좀 들어가는 수준이라서 보컬을 살리려는 구성 같고 그대 이별은 어떤가요? 이게 곡이 한 5분이 넘어가거든요. 들으면서 약간 좀 음악을 소비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음악을 한 5분 동안 감상한다. 보컬을 감상한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라이크라는 곡은 귀여우면서 뭔가 이 꺾임 트로트 같은 어떤 뽕이 있잖아. 되게 귀엽고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였어요. 이런 걸 수록곡으로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아티스트구나라고 역으로 좀 느꼈던? 구성 자체가 완전 그 뮤지컬 스타일이거든요. 곡을 들어보면 한 3-4번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의 캐릭터도 살리면서 재미도 느껴지는 그 뮤지컬스러운 약간 곡이어가지고 뮤지컬에서 얻게 된 그런 강화된 감정? 그거랑 케이팝을 딱 접목시켜가지고 더 좋은 케이팝을 내놓는 가수가 된 것 같아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미카나 프레디 머큐리 같은 느낌도 있는 거야. 너무 좋았어.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 그 바닷가를 예쁘장한 미소년들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냥 촥 청량하게. 대학생 밴드의 푸릇푸릇함이라고 해야 되나? 깨끗한 느낌에 되게 청량한 느낌이고 떠오르는 이미지라든가 추구하는 팝락의 색깔 자체가 청량하고 여름 생각나고 그런 음악인 건 맞는데 가사는 또 되게 좀 슬퍼요. 그게 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도입 부분에 기타 리프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아는 음악인데 이런 느낌? 이런 도입은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 귀에 잘 들리고 가성을 너무 잘 쓰지 않아요? 가성까지 가려고 3단으로 가 아이유 3단 고음 이후에 지금 최고의 노래가 나왔다.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제목부터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약간 이 시즌이랑 좀 잘 안 맞지 않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절기라고 한 게 조금 뭐 의아하긴 했는데 곡 스타일 자체는 여름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듣기엔 괜찮았고 대중성 있고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이미 트지. 틀었어. 블랙뮤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K-팝의 근본이 블랙뮤직이다, 힙합 R&B다.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한 앨범이고 GD부터 해가지고 뭐 에스파, 엠믹스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일단은 이런 기획 자체가 성사되었다는 것도 놀랬고 이 영화를 안 보고 듣다 보니까 2% 정도 이게 감흥이 좀 덜한 건 있었고 넷플릭스 영화를 빡 보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보면 애정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70년대 펑크나 소울 같은 것들을 다시 복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는 거는 누구도 이제 부인 못하고 그게 딱 앤더스펙이 인정을 받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앨범은 조금 그거와는 다르게 영화랑 맞물려서인지 최신 트렌드들을 반영한 거라서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앤더스펙 본연의 어떤 색채는 K-팝스 앨범에서는 좀 약간 죽였어요. 일부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K-팝이랑 하니까 좀 덜했지만 엔더스파의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앤더스펙의 약간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K-팝 아티스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느낌이 더 크다. 프로듀서로의 역량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제 앨범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션인데 앤더스펙 특유의 그루브함하고 엠믹스의 아주 에너지틱한 그런 게 콜라보가 잘 됐다라고 느껴져요. 영화로 봤을 때는 뭔가 그 주요 장면에 들어갈 것 같긴 해. 뭔가 긴장감 있는 그 장면에 딱 삽입이 될 것 같은데 2000년대 초중반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붐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힙합 사운드가 좀 있거든요. 드럼 비트가 좀 강조가 되고 그래서 좀 더 반가웠고 훅이 굉장히 좀 약하긴 하죠. 좀 약했어요. 위우 이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 좀 심심한 맛이 있다. K-팝 아티스트랑 협업한 거 중에서는 딘이랑 같이 한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애프터 테이스트란 곡이 특색 있고 듣기가 좋았고. Put My Hands on You라고 해가지고 한 10년 전인가 한번 같이 콜라보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앤더스펙의 그림 속에 딱 맞춰졌던 보컬이지 않았나. 프로듀싱과 겉돌지 않고 상당히 착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는 3번 애프터 테이스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청하랑 같이 한 Get on You 이것도 좋더라고요. 청아 씨랑 부른 곡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더라고요. Fire with Fire라고 롱샷이라고 있는데 좀 마이드하면서도 약간 하모니를 약간 좀 뭐 강조하는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크러쉬랑 같이 한 플래싱 라이트도 굉장히 괜찮아요. 들어보시면은 여기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레스 그루브라는 명곡을 샘플링 완전 해가지고 샘플링이잖아 이거는. 1번 트랙이 약간 튀는 느낌이고 이런 케이팝 뮤지션들이 옛날 70년대 80년대 복고로 이렇게 간다고 굉장히 잘 재해석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완전 그냥 힙합 소연이 걸크러쉬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가사로 반영한 곡이어가지고 여자 아이들 느낌이랑 되게 많이 다른데 랩을 너무 멋지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아티스트랑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여성 아이돌도. 다른 그 콜라보보다 소연 씨랑 되게 잘 맞던데 이분이. 역시 소연은 뭐 좋은 비트나 이런 데 맡겨두면 완전 뛰어 돌아다니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터내셔널도 되게 좋았고 저는 조슈아랑 같이 한 원모어 댄스도 되게 너무 괜찮았어요. 앤더스펙이 그 그루브함을 되게 잘 살려요. PITC 같은 곡은 클럽 같은 데서 나올 만한 곡이고 좋아서 잘 많이 듣기도 했는데 재밌어서 또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전체적인 그런 영화의 흐름이나 색깔 거기다가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 중에서 좀 어울릴 만한 사람들 그거를 같이 섞어서 낸 거 아닌가 싶어요. 힘을 주는 응원가 같은 느낌의 노래? 풋풋함, 청춘이구나. 그 여자친구 느낌 나지 않았어요? 발차기 한번 빵 하고 막. 오늘부터 우리는 뭐 나빌레라 뭐 시간을 달려서 여자친구의 그 밤 막 이런 약간 순정 만화 막 카드캡처 체리 같은 그런 거 되게 가끔 듣는데 아 이제 트리플 S 찾아 들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2세대 아이돌 느낌이 확 나는 게 난 카라도 네. 좀 생각나고 소녀시대 다만세라든지 에이핑크 노노노 같은 2세대 3세대 오히려 이쪽에 어떤 레트로가 트렌드가 되려나? 상반기의 케이팝 씬이 자극적이고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뭐 가사도 잘 안 들리는 노래들도 많았고 노래 구성도 다 해체주의 형식으로 막 가고 이랬는데 이분들은 완전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좀 반가운 게 있었어요. 저 반가웠어요. 그래서 Girls Never Die 버전 2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주제의식이 비슷하고 메시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힘들어도 우린 다 같으니까 넌 꽃처럼 피어날 거야? 마냥 장조풍이 아니라 단조풍으로 어디 한 구석이 우울한 듯한데 가사를 또 들어보면은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상처, 고난, 눈물 이럴 때 되게 당황했어요. 걸그룹이나 아이돌이 다루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단어야. 요새는 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멋져 이런 러브 yourself인데 이거는 또 완전 역행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음을 실어서도 아니고 톡 이렇게 놓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는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하나의 주제, 이 그룹의 주제를 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잘 만들어진 앨범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혼자의 목소리 같은 게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뭔가 같이 막 이렇게 네. 움직이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거고 랄라라라랄라 맞아. 이거는 진짜 같이 불러가지고 응원가 같잖아. 참 정말 손잡고 부를 것 같은 이분들이 하는 음악 스타일 자체가 파트를 나눠가지고 막 뭐 음색이 좀 달라지면서 이렇게 구성하는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1번 트랙 진짜 좋았어요. 딱 듣자마자 귀를 탁 감았어요. 저는 5번이요. 슬릭. 그냥 느낌이 좋았다고 적혀있는데 쭉 듣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걸리던데 슬릭? 2번 트랙도 좋았어요. 2번 트랙 비트가 진짜 좋아요. 이거 비트 찍은 사람이 이거 타이틀 안 써주면 나 이 비트 못 준다 라고 안 했을까. 3번 트랙의 배경으로 쫙 갈아준다는 지점에서도 너무 좋은 트랙이다. 패닉 앨범 같다는 느낌 맞아, 들었었어요. 맞아. 다 분절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하나, 곡 네.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비슷하고 이어지면은 또 다양성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루하지도 않았어요. Me Myself 모드. 이거 추천드립니다. MMM. 멜로디 라인이 되게 괜찮아요. 한 번에 잘 들려요. 잘 꽂히고. 트리플 S는 단순히 인원 많은 그룹으로 소비되기에는 아까운 그룹인 것 같아요. 그냥 집단이 아니라 정체성을 붙인 집단으로 너무너무 잘 해나가고 있고 소속사가 노래까지 너무 잘 주고 있어가지고 이 컨셉을 가지고 계속 잘 나가다 보면 진짜 앞으로 어떤 노래를 또 낼지가 너무 기대된다. 혹시 뭐 하차하시고 새롭게 가는 프로그램 홍보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제가 몇 새로운 시부터? 표준 FM, CBS 표준 FM 98.1MHz에서 11시 5분부터 100원경의 랄랄라로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시간에 잠깐 쉼표 같은 시간으로 낮에 음악 들을 때 들러주시면 감성적인 음악으로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가는 라디오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새롭게 방송을 맡았고요. 사실 집에 있어도
힘들어도 집에 가고 싶잖아요. 집은 포근함, 나를 기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음악들 듣는 시간으로 저희가 2시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기존에는 팝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가면서 팝과 가요를 함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주의 트랙에 나왔던 음악들도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 괜찮으십니까? 걱정돼요.